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TV 고객입니다. 오늘은 사마천 4기 세가편에 실려있는 통일 진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시발이 되는 진승과 오강의 봉기 내용에 기록된 진섭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최초의 농민 봉기를 일으킨 진승과 오강의 난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진승과 오강의 난, 진섭세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뒤편에 있는데요. 사마천 4기, 만화로 읽는 사마천 4기입니다. 제가 1권부터 총 7권까지 이렇게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사마천 4기 역사서가 본기, 그 다음에 세가, 그 다음에 열전, 표, 서 이렇게 해서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방대한 양인데요. 제가 사마천 4기 역사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재 진도가 약 한 절반밖에 못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깊이 있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역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잘 몰라서 이해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화책을 쭉 1권부터 7권까지 읽었는데요. 만화로 소개되고 있지만 1권부터 쭉 읽다 보면 사마천이 4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국 고대 3000년간의 역사를 쭉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서적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 1권에서는 중국 역사의 시작, 그래서 고대 사마천 역사서 중에서 오제 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고대로 올라가다 보면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1권에서는 주나라 때까지의 이야기를 실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에 들어가면 2권부터는 주나라가 도읍을 낙양으로 옮기면서부터 춘추시대에 들어가죠. 그 춘추시대 때 중국의 패자들이 여러 명 등장하죠.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화로 쭉 엮여져 있습니다. 만화 그림도 좋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지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만화를 읽고 사마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화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머스럽기도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그렇게 춘추시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권이 그 다음 춘추시대가 끝나면서 전국시대에 들어가죠. 전국칠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3권이 전국칠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죠. 그런 나라들의 각각의 유명 인물들을 쭉 열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에서부터는 우리가 보통 열전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대부분 전국시대 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뭐 충신군, 이 공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사공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권에서는 이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된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진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일을 이루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권. 이 6권은 말 그대로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나서 통일 제국을 이룬 진나라에 대한 진시 황제라든지 그 2세 황제,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에 제가 이제 485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진승과 오강의 난 이 이야기도 6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 이야기까지 또 유방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진나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부로 완결을 했는데 이 추한쟁패와, 그러니까 유방과 항우의 싸움, 그리고 결국은 유방이 항우로 무찌르고 한 나라를 세우게 돼서 유방, 그 다음에 여태우, 그 다음에 문제, 경제, 무제까지 한 나라의 전환시대 때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권을 보시면 사마천 4기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좀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만화책과 함께 하시면 더 깊은 이해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화로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책 읽기에 부담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 책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세한 거는 제 영상, 또 그리고 도서, 완역본으로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두에 만화로 읽는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후반부에 이 만화가 총 1편에서 7편까지인데 출판사는 휴머니스트. 이 만화를 그리신 화백 이희재 선생님은 오랫동안 만화를 그려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도 만화로 출간을 하셨고, 또 이 사마천 사기는 무려 한 7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화책이 우리 한국에서만 출판된 게 아니고 사마천 사기의 본토인 중국 출판사도 이렇게 공동 출판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사마천 사기에 대한 역사서 개괄적인 이해를 하는 데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섭세가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진섭세가의 일부 사파를 이 만화에 있는 내용을 좀 첨가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섭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초로 통일제국을 이룬 진시황이 사구에서 순행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의 막내 아들인 호해가 황제 2세에 등극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밑에 신하 이사와 또 환관 조고에 의해서 진나라는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백성들에게 펼치게 되고, 또 법치라는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나라 백성들이 진나라의 폭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물 쏟듯이 여러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발점은 바로 진승이라 불리는 머슴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진승의 봉기는 최초의 농민 봉기라는 점,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하극상의 당위성, 그 다음에 민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승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세가에서는 사실 군주나 제후 같은 이러한 중요 역사 인물에 대해서 기술한 30편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사마천이 제후가 아니었던 사람 두 사람을 세가에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공자였고 또 한 사람이 진섭이었습니다. 공자야 당연히 세상에 왕도를 펼치기 위한 그런 의례 내지는 법도 이런 것을 세웠다는 점에서 세가편에 실었고, 또 이 농민 출신인 진섭을 세가편에 실은 이유는 폭정을 하는 진나라에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사마천이 세가편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천은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이 진나라의 멸망에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봉기를 일으킨 진섭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불과 6개월 만에 사실 죽고 말았지만, 진섭이 시작한 진나라에 대한 민심의 봉기는 그대로 항우와 또 유방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 최초 통일국가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멸망하고 초안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유방이 승리하고 한나라를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섭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승에 대한 젊었을 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은 젊은 날에 남의 집에 고용이 되어서 농사를 하며 살고 있던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일을 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자기 신세에 대한 어떤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기와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 만약에 나중에 부귀해지면 우리 서로 잊지 말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같은 동료 또 한 사람이 듣고 진승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진승, 너는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어떻게 부귀해진다는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면서 핀잔을 줍니다. 자, 이때 진승이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늘을 나는 제비야 참새 따위가 큰 기러기와 권위의 뜻을 어찌 알겠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한자로 연자간지 홍곡지지라는 말입니다.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기러기나 권위의 뜻을 알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영웅의 어떤 큰 뜻을 알 리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큰 뜻을 품은 큰 인물이 스스로의 자기 의지를 드러낼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바로 이 진섭세가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진섭, 진승 같은 인물입니다. 진승은 원래 이름이고 진섭, 이 섭자가 자입니다. 그래서 진섭이라고도 하고 진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진승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진승은 본래 자기의 자존감이 상당히 셌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진승을 이런 식으로 소개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승과 또 한 사람, 오광이라는 사람이 둘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난을 일으키게 된 발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이 봉기를 일으킨 해는 진세 황제가 죽고 그의 막내 아들 호해가 2세 황제로 오른 기원전 209년입니다. 이 당시에 진나라는 북쪽 변방의 수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북쪽 변경 도시인 어양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어양이 아마 지금 현재 중국 수도인 베이징 바로 근처 가까이라고 합니다. 그 어양에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남쪽에 옛날 초나라 지역이었던 여음, 기현 이런 일대에서 사람들을 징병을 합니다. 그때 그 징병 대상자들이 각 마을마다 보면 마을 문 입구에 좌측에는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고 우측에는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문을 기준으로 여좌라고 하는 이 좌측에 사는 사람들 빈민들 약 900명을 끌어모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하고 있는 이 지도에 보이는 이 대택향에 소집을 하고 편제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 진승과 오광이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진승과 오광은 지금으로 말하면 분대장 내지는 소대장격에 해당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둔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병사들을 통솔하는 둔장에 발탁이 됩니다. 당시 이 둔장은 약 50명 정도를 거스리고 인솔하는 하급 인솔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병력이 한 900명 정도가 모여졌는데 이 900명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책임자로서는 그 지역 관할현에 직업군인이겠죠. 군사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장위라고 이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위 2명이 900명을 인솔해서 가는데 그 중에 50명씩 나눠서 한 사람씩 뽑아서 둔장으로 두었던 거죠. 그래서 진승과 오광이 둔장에 뽑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택향에 모인 다음에 근무지인 어양을 향해서 출발을 하려고 딱 하는데 마침 그 당시 이제 장마가 들었는지 아주 오랫동안 큰 비가 내려가지고 도로가 다 막히고 침소가 돼가지고 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진나라법에 의하면 어떤 병력을 모집했을 때 어디까지 와라 하는데 그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임지에 당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모두를 참수에 청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진승과 오광이 서로 모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진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대택장에서 도망가도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봉기를 일으켜도 역시 반역죄로 죽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목숨을 바쳐보는 건 어떻겠는가 라면서 이 진승이 진나라의 이 잘못된 점을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나라가 잘못하는 거, 이 가혹한 법 때문에 백성들이 신음을 하는 지 오래됐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거는 이세 황제 호해가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제위는 당연히 인정만은 진시 황제의 큰아들 부소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에게 밉보여가지고 변경에 가서 있다가 죄 없이 자기 동생 호해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이 부소가 사람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세 번째, 진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싸웠던 초나라의 장군, 이 향연이라는 장군이 여러 차례 공을 세우고 자기 병사들을 아끼고 이렇게 싸움 중에서도 훌륭히 싸우다가 죽었는데, 초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향연 장군이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싸움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쳐 목숨만 살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차라리 당신하고 나하고 부소와 향연이라고 사칭을 해서 우리 한번 봉기를 일으키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진승이 오강에게 이 말을 하자 듣던 오강이 바로 찬성을 하면서 두 사람은 일단 이 봉기가 실패할 건지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자, 근데 점쟁이가 이 두 사람의 어떤 의중을 미리 파악했는 모양입니다. 점쟁이가 오광과 진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벌리면 아주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귀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에 진승과 오광은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는 귀신을 동원시켜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사기성 농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런 방법입니다. 흰 비단에 붉은 글씨로 진승왕이라는 그 글을 쓴 다음에 어망을 이용해 가서 물고기를 잔뜩 잡은 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 비단에 글씨 쓴 진승왕이라는 글자를 새긴 비단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삶아 먹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졸들이 그 물고기를 구워 먹다가 이렇게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서 진승이 왕이 된다라는 백서가 막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혹시 하늘의 어떤 뜻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성 내지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심어주려는 그런 수작을 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이게 있습니다. 진승이 오광에게 이제 시켜가지고 이 수졸들이 수경하고 있는 근처에 아주 오래된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 뒤에서 한밤중에 모닥불을 살짝 피워놓고 여우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이렇게 내게 합니다. 여우 목소리로 초나라가 크게 일어나고 진승은 왕이 될 것이다. 오 이런 소리를 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여우가 울부짖는 것처럼. 오광이 그 사당 뒤에 숨어서 그런 소리를 계속 내니까 주변에 수경을 하고 있던 수졸들이 한밤중에 어떤 이상한 괴이한 일들의 놀라움과 또 두려움 이런 거를 갖게 됩니다. 자, 새벽이 되자 수졸들이 이제부터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진승에 대한 얘기, 진승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병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나라도 내년도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진승과 오광은 그 전에 수병으로 착출되어 끌려가는 병사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진승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죠. 자기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은 평소에
주위 가까운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살갑게 이렇게 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수졸들이 오광을 많이 따랐죠. 근데 전체 수졸들을 통솔하고 있는 장위가 술에 잔뜩 취해 있을 때 일부러 오광이 장위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 수졸들을 보고 야, 우리 도망치자, 이런 말을 자꾸 이제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맡고 있던 장위가 화가 난 거죠. 도망가면 자기가 이제 큰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육보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광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들고 오광을 붙잡아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검을 딱 빼어 들어가가지고 오광에 너 죽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때 오광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장위의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 장위를 살해해 버립니다. 자,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진승도 오광을 거들어 가지고 장위 2명 중에 또 남은 1명을 이번에는 진승이 살해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승과 오광은 같이 함께 했던 수졸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선동적인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큰 비를 만나서 기일 내에 언양이라는 임지에 당도하기는 이미 글렀다. 그래서 기한을 어기면 참수형에 처해지는 것이 진나라 법인데 설사 우리가 운이 좋아서 참수형을 면한다 해도 변방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10명 중에 6, 7명이 죽는다고 한다. 대장부가 솔직히 목숨 하나 연연해가지고 뭐 살고자 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을 때 죽을더라도 내 이름 하나만큼은 후세에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한번 들고 일어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왕후장상 원무족사. 왕이 되고 제후가 되고 장군이 되고 상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라는 그 말을 한 거죠. 자, 이 말 한마디에 모여있던 수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호응을 하면서 봉기에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진승과 오광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소와 향연이라고 사칭을 하고 거사를 일으키고 백성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제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이 수졸들이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놓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맹세를 할 때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봉기를 일으키면서 국호를 대초라고 정합니다. 위대한 아주 커다란 초나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대택창에서 단을 세우고 나서 살해했던 진나라 장이 2명 있죠. 그들의 목을 잘라서 제물을 바치고 하늘에 일단 제사를 지내고 봉기를 준비를 합니다. 이때 진승은 자기 스스로 이제 장군이 되고 오광은 도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진승과 오광은 맨 먼저 수졸들을 이끌고서 대택창에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 병력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두 번째로 기현을 공격해가지고 기현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수하 사람 중에서 가령이라는 사람에게는 자기 군사를 일부 떼주고 기현에서 이 동쪽에 동성까지 나가가지고 땅을 점령하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광과 이 진승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자, 여러 고을을 차례차례 이렇게 점령을 하고 계속해서 군사를 모아서 결국 진현, 그 진성입니다. 진현에 딱 당도했을 때 그 병력의 규모가 전차는 한 600대, 그 다음에 말탄 기병이 한 1000명, 그 다음에 보병이 한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진승이 바로 이 진성을 바로 공격할 때 이 진성에 있던 그 진나라에서 파견된 태수는 이미 달아나 버렸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군수가 혼자 남아서 막내에서 이제 대치를 했다가 결국은 막아내지 못하고 싸움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진승과 오광은 진현을 본거지로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승이 이 봉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성에 입성한 진성은 며칠이 지나자 관할 구역 내에 삼노와 호골, 그러니까 그 지방의 높은 어른 내지는 뭐 유력 인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삼노와 호골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성에게 장군께서 봉기에서 무도 환자들을 다 정벌해버렸고 포악한 진나라 관리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당신이 초나라의 사직을 다시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당신께서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의 추대를 합니다. 자, 이래서 진승이 이 초나라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진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 국호는 장초라고 짓습니다. 자, 진왕. 이제부터 진왕. 이 진자는 예전 춘추 시대 때 나갈 진자를 썼던 그 한자와 같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수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왕, 진성은 이제 진왕이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시점에 통일 진나라의 여러 군현의 백성들은 그동안 진나라 관리들에 의해서 아주 시달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승이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여러 지역에서 이 수장들을 처벌해버리고, 그러니까 진나라 관리들을 처벌해버리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때 진섭이 그 시발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섭이 봉기를 한 거 보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봉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승, 진왕이 자기 밑에 부하 장수들, 수장들을 이제 쭉 파견을 하거나 배치를 하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은 먼저 자기와 함께 반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오숙, 오광입니다. 오광에게 일단 가왕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서쪽 평양성을 공격하고 또 거기에 함께 가는 장수들을 감독하는 그런 자리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연의 출신이었던 무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신, 그 다음에 장의진여. 장의진여는 뭐 한나라 유방과 항우 뭐 이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죠. 이 무신 장의진여에게 군사를 또 일부 좀 떼주고 전국시대 때 조나라 땅이었던 곳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등종이라는 사람에게는 약간 남쪽에 구강군이라는 지역으로 진격해서 그 지역을 평정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초나라 군대에 합류하는 그 봉기군에 합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또 가령이라는 사람에게는 동쪽에 이제 동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동성에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근데 가령이 이 동성에 딱 이르렀을 때 양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초나라의 예전 초나라의 왕의 후손이었던 모양인데 이 양강을 찾아서 초나라 왕으로 가령이 세웠습니다. 근데 가령이 딱 들어보니까 조금 지나서 진승이 이미 초나라 장초의 왕에 진왕에 올랐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은 자기가 세웠던 왕으로 세웠던 양강을 다시 죽이고 다시 진승이 있는 진원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진승에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진승은 오히려 가령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진승은 자기 부하 가령이 자기 마음대로 초나라 왕을 세운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진승 진왕은 위나라 사람이었던 주불이라는 사람에게 군사를 또 떼어주고 이 옛날에 전국시대 때 위나라 땅을 점령하도록 또 명령을 내립니다. 자, 평양 쪽으로 출발한 오광이 자기 부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평양을 포위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 진나라의 삼천군, 그러니까 평양 근처, 거기 이제 그 낙양 좀 이전에 삼천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태수로는 진나라의 승상직을 지낸 이사의 아들 이유가 평양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서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만 하고 거성을 빼앗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승이 이제 나라 안에 여러 호골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그 상황에서 일단은 상체 지역에 살던 채사라는 사람을 상주국, 그러니까 무관의 최고 벼슬로 삼아가지고 채사를 장수로 임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대 파견, 그 다음에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붙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진현 사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똑똑했다고 하네요. 근데 주문은 옛날에 초나라 장수였던 향연 밑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초나라의 공자 중 사공자 중에 하나인 춘신군 황홀 밑에서 사사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 군대 일도 밟고 또 머리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진승이 그를 발탁을 해서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서쪽으로 진격해서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주문은 진나라 함곡관을 향해서 이제 군대가 행군을 하는데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그 군대 자원에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더 불어나게 된 거죠. 이때 주문이 함곡관에 딱 당도했을 때 전차가 천승, 그 다음에 병사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군대가 불어난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이 함곡관을 쫙 돌파를 해서 이번에는 진나라 수도인 함양 근처까지, 희수까지 강안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진나라에서는 이제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봉기군이 진나라 수도 근처까지 코앞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조정에서는 황실의 당시 재정을 맡고 있었던 장안을 불러들여가지고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병력은 옛날에 진시황릉을 공사했던 그런 병사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또 죄인들, 죄수, 그 다음에 노예들의 자식들 대신에 너희들이 군대에 참전하면 노예 신분을 풀어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장안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장안 장군이 그 진나라 군대를 형성한 다음에 주문을 상대로 최초의 본군과 봉기군이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주문이 진나라 군대 장안 장군하고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함곡관 바깥까지 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양이라는 지역에서 한 2, 3개월 더 주둔하다가 장안이 계속 그 뒤를 추격해 오니까 주문은 결국 군사를 다시 돌려가지고 민지라는 지역까지 더 와서 한 열흘 더 머물다가 계속 도망치는 그 초나라 뒤를 추격한 장안이 그 이끄는 군대가 워낙 거세게 밀고 나오니까 결국 주문이 지휘하던 초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고 주문은 그 패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로써 주문을 따라 나섰던 초나라 군사들이 싸움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이 봉기군은 진나라의 본대, 군대와 대전에서 계속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편 옛 조나라에 파견된 무신은 옛 조나라 수도 한단에 입성을 해가지고 평정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왕을 하겠다 그래서 조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진현은 대장군, 그 다음에 장희와 또 소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각각 좌우 승상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진왕 진승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정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왕이 되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승이 무신하고 그 장희 진여의 이 가족들을 모두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채사, 상조국이었던 채사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승에게 아직 이 진나라가 다 망하지도 않았는데 조왕 무신과 장군 승상의 가족들을 만약에 죽인다면 이것은 또 다른 진나라를 또 하나 만드는 일밖에 안 된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무신을 조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해라. 그러고 인정을 해버리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채사의 제안을 들은 진왕, 진승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즉시 자기 사자를 보내서 조왕의 자리에 오른 무신을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왕과 그 장상들,
가족들이 다 이제 풀려나서 궁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장의 아들 장우 이 두 사람에게 송도군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나라 땅의 군사를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진나라의 본거지인 관종으로 진격하도록 진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조나라의 무신의 신하들이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할까 그럼 하고 이제 회의하는 중에 조나라 무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 그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신에게 왕을 조왕으로 세운 일은 진승의 그 진심 어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승의 초나라가 만약에 진나라를 멸하게 되면 그 즉시 군사를 돌려가지고 우리 조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그러니 진승이 지시한 대로 군사를 모아서 진나라를 향해서 관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반대로 북쪽에 예전 연나라 지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연나라를 점령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나라 같은 경우 땅도 넓고 곡식도 많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최상의 계책입니다. 만약에 연나라 우리가 접수를 한다면 조나라는 남쪽으로는 황하강에 딱 막혀 있고 북쪽으로는 넓은 연나라의 그 기반을 딱 갖게 되고, 나중에 진승이 비록 진나라를 멸망시켜도 함부로 우리 조나라를 우습게 여기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초나라가 진나라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졌을 경우에는 초나라 힘이 약화되어 가지고 진승은 우리 조나라를 함부로 가볍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기회를 쫙 지켜보다가 진나라가 지든 초나라가 지든 누가 지면 그 승자를 우리가 뒤통수 치면 됩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조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군대를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관중으로 보내지 않고 그 반대 북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대장으로 옛날에 조나라에서 군사일을 좀 봤었던 한광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연나라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근데 한광이 연나라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옛날 그 연나라의 왕족 내지는 귀족들, 호걸들이 한광을 스스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광에게 초나라가 새롭게 일어나서 왕을 칭했다. 그러니까 바로 또 그 뒤에 이어서 조나라 무신이 자기도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연나라 땅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역시 이 만승의 나라니까 차라리 장군 한광 장군께서 이 연나라의 왕에 오르세요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한광이 그 말을 듣고 나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가족들이 조나라에 있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연나라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조나라는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두고 있고 남쪽으로는 초나라 진승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나라를 함부로 쳐들어오거나 그럴 수 없다. 또 아주 세력이 강한 초나라도 감히 저 조나라 무신과 그 신하들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고 다시 풀어주지 않았냐. 조나라가 감히 당신의 가족들 함부로 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다 듣고 난 한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연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결국 조나라는 연왕 한광에 묻힌 가족들을 다 거둬가지고 연나라로 보낸 겁니다. 한광은 조나라 왕 무신이 했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해서 무신에게 응대를 하면서 스스로 연나라의 왕으로 독립을 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각자 도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발단은 진승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제 진승이 파견한 각각의 장수들이 각자 도생처럼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 진나라 옛 군현들에서 여러 장수들이 나타납니다.
봉기를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방도 폐원에서 들고 일어난 거고, 또 항우와 항량도 들고 일어났던 거죠. 자, 이때 주불, 위나라를 이제 정복하러 올라갔던 주불은 위나라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쭉 진격을 하다가 적이라는 땅에 이르릅니다. 자, 이 적이 옛 제나라 임치수도 근처인데, 이때 이 적현에는 전담이라는 사람이 그곳 진나라 현령을 죽여버리고 이제 스스로 제나라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담이 제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오히려 주부를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봉기군과 봉기군 간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불이 전담과 같이 싸움을 하고 나서 거기서 패합니다. 그래서 주불이 끌고 갔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불은 다시 위나라로 돌아옵니다. 자, 위나라로 다시 돌아온 주불은 옛 위나라의 왕족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위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위구는 그 시점에 진왕 진승이 있는 진현, 거기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로 돌아가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 위나라의 사람들은 차라리 주불 당신이 우리 위왕으로 오르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주불은 끝까지 그 왕제의를 사양을 하면서 자기 사자를 진왕 진승에 보내가지고 위구를 위나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위구를 위나라로 보내주세요 라고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결국 진왕 진승은 그것을 허락을 해서 위구를 위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위나라에 도착한 위구가 위나라 왕이 되죠. 주불은 위나라의 왕을 위구로 세우고 자기는 상국이 됩니다. 여기서 이 위구가 누구냐면 나중에 유방하고 같은 편이 됐다 또 싸움을 일으키는 위표의 형입니다. 자, 이 얘기는 위표 팽월열전에 좀 나와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나라 장수 장안의 공격 때문에 봉기를 일으켰던 초나라 진승의 수장들이 패배하는 그 과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강을 따라서 출전해가지고 형양성을 공격하던 장군 전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장이 여러 명을 모아놓고 모의를 하면서 수장인 오광을 음해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장, 주문, 여기 주문을 말합니다. 주문이 이끌던 부대가 이미 진나라 함국관에 들어갔다가 진나라 군사들에게 밀려나서 지금 이곳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형양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형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니까 그 사이에 진나라 군대가 여기에 당도하게 되면 우리는 앞뒤로 협공을 당하게 되어서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양성을 공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만 남겨놓고 정예병을 모두 이끌고 나가서 진나라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는 것이 어떻겠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저 가왕 오광은 교만만 떨면서 병법에 아무 지식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오광의 계책은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오광을 죽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일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광이 계속 여기 이 자리를 머물게 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짜고 내일 진왕 진승의 명령이라고 사칭을 해서 우리 오광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계획을 짭니다. 결국은 전장의 모사대로 오광을 목을 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을 진승에게 보냅니다. 자, 그때 진승은 오광이 좀 멍청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전장을 갖다가 한 단계 승진을 시켜서 초나라 장수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군이 됩니다. 이 전장이 그 즉시 자기 휘와 또 이 귀라는 그 장수를 동원해서 너는 이 형양성 포위하는 것을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정예병을 모고 이끌고 나가서 서쪽 곡창지대인 오창에 가서 진나라 장안장군과 싸우겠다라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전장 역시 전사하고 초나라 군대는 싸움에 져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패망을 하게 됩니다. 자, 진나라의 장안장군의 군사들이 계속
계속 진격을 하면서 이제 형양성까지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형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이귀를 잡아가지고 또 그를 죽여버립니다. 형양성 탈환을 결국은 못한 거죠. 장안 장군이 잘 지켜낸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양성 지역의 출신인 등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등열 역시도 진승의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등열의 군대가 동쪽의 담이라는 땅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안이 자기 밑에 장수를 보내서 담을 공격을 하니까 이 등열의 군사는 결국 패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 등열은 진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장안은 계속해서 이 봉기군들을 공격을 했고 진승의 이 수장들과 군사들은 이제 진현으로 막 도망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진왕 진승이 패장 책임을 물어가지고 등열을 죽여버렸습니다. 진왕 진승이 처음 진날에 반기를 들고 왕위에 올랐을 때 동해군 인근에는 진가, 주계석 이런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동해군 태수 경을 담에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진승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밑에 반이라는 장수를 보내가지고 담을 공격하고 있던 진가를 독려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스스로 대사마가 된 진가가 반이 자기 밑에 들어와야지 부하 장수가 난 절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에게 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승이 보낸 저 반은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병사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다. 내가 왜 저런 애의 명령을 받들어야 돼? 제 명령 받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가는 결국 진왕 진승이 보낸 이 무평군 반을 결국 살해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진가, 그 다음에 진승, 이 군대, 봉기군 간에 또 막 장수들 간의 싸움, 반목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장안의 반격에 봉기군이 패전을 하면서 결국 진왕으로 올랐던 모반을 최초로 일으켰던 진승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이 다시 봉기군의 그 뒤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승이 본거지로 잡고 있는 진현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진승 밑에 상주국 채사가 그 싸움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장안이 군사를 또 진격을 시켜가지고 진현 서쪽에 주둔하고 있던 진승의 부하 장의 군세들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왕 진승이 성 안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싸움에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결국 이 초나라 군대는 장안 장군의 진나라 군대와 싸움에서 결국 집니다. 이때 진승의 휘하 장수 장하도 전사를 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같은 해 12월 진성을 빼앗긴 진왕은, 그러니까 진승은 장안에게 이제 쫓겨서 진현을 빠져나온 다음에 동쪽으로 하성보라는 지역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때 이 진승의 수레를 몰던 마부가 장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고가 장안 장군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군이라고 볼 수 있는 진승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마부한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진승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좀 허무하죠? 한때 왕까지 올랐는데 결국은 도망가다 자기 마부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진승은 결국 이 탕현에 시체를 안장하고 시온은 이제 은왕이다 했다라고 사마자는 적고 있습니다. 진왕의 그 옛날 시종이었다가 장군이 된 사람, 또 여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신이 창두군이라는 그 군사를 조직합니다. 이 창두군 뭐냐면 머리에 푸른 두건을 쓴 그런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진현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창두군을 신양이라는 지역에서 조직을 해서 다시 진현을 공격해가지고 진나라 군대를 또 몰아내고 다시 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진승을 죽인 그 마부, 장고를 잡아가지고 여신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초나라의 도선이었던 진현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진승이 진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송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송류라는 그 부하를, 군사들을 이렇게 모아서 남양, 그러니까 무관 쪽으로 들어가는, 한국관 말고 이제 또 다른 무관이 있죠. 이 무관을 통해서 진나라로 진격하도록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송류가 그 진승의 명령을 따라서 남양을 공격하고 무관으로 막 행군할 때 진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양의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다시 봉기군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진나라에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송류는 다시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후퇴하다 말고 오히려 진나라의 장안장군 군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송류는 할 수 없이 자기 휘하 군사들과 함께해서 진나라 군대에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근데 이 진나라 군대는 송류를 잡아가지고 수도인 함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반역의 그 죄를 물어가지고 거열형에 처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자, 이처럼 진승의 부하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을 사람 죽고 독려할 사람 독려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봉기가 마무리 져가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가, 반을 죽이고서 이 진가가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 진가와 제나라의 왕이 된 전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진나라의 반기를 든 같은 봉기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진나라를 함께 공격하자고 했다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가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초나라 진왕 진승과 그 군사들의 싸움에서 패하고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경구라는 사람을 세워서 초나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군사들을 이끄고 정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진나라 장안 장군의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이 진가가 자기 부하 공손경을 제나라 왕 전담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정도에 머물고 있는 장안 장군의 진나라를 공격을 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때 그 제의를 받은 제나라 왕 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말해요, 진왕 진승은 싸움 중에 지고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도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초나라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승낙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초나라 왕을 세울 수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진가의 사신으로 온 공손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담에게, 아니 그러는 제나라는 우리 초나라에 묻지도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초나라가 제나라에 묻지 않고는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없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진나라의 반기의 뒷발을 맨 먼저 든 나라는 우리 초나라인데, 그러니 당연히 초나라가 천하에 호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공손경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전담이 그 즉시 화가 나가지고 진가의 사자로 온 공손경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같이 연합하자고 찾아왔는데 둘이 싸우다가 그 중에 하나가 죽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봉기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진나라의 군대는 좌우 교위가 다시 아까 얘기한 여신이 함락한 그 진현을 다시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신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달아납니다. 여신이 자기 군사를 한참 달아나서 다시 수습을 한 다음에 파라는 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때 거기서 유방의 사주 얘기했던 경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경포는 영포라고도 하죠. 이때 경포는 도적질하는 그런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경포의 무리와 함께 만난 다음에 같이 연합을 한 후에 다시 되돌아서 진나라 군대를 공격을 해서 진성을 또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신에 의해서
진연은 2번이나 다시 수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점에 항우와 항량, 이 두 사람은 특히 이제 항량이 초나라의 그 회왕의 손자 웅심, 양치기를 하고 있던 웅심을 민가에서 찾아다가 초나라의 왕으로 새롭게 세우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의 봉기를 들고 일어난 진승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진승이 왜 봉기를 일으키긴 했는데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섭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진승은 겨우 6달 동안 초왕, 장초의 왕으로 지낸 겁니다. 자, 진승이 처음에 왕의 자리에 딱 오르니까 그 도성을 또 진성에다가, 진연에다가 두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진승과 함께 남의 집 모슴살이를 같이 하던 절친 하나가 그 소식을 듣고 진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국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 나 여기 내 친구 진선 만나러 와서 문 여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때 국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밧줄로 묶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도 뭐 계속 뭐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고 막 드러내놓으니까 내쫓고 진승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왕 진승이 궁궐 바깥으로 나오는 그 사이를 기회로 잡아가지고 이 친구가 길을 딱 막아서 진승을 바라보고 야, 서봐, 진승, 나야, 나 알아보겠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진왕 진승이 얼굴 딱 보니까 자기 옛날 절친이거든요. 어우, 누구냐 하면서 이제 수레에 태웁니다. 그래서 결국 궁 안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궁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당, 그 다음에 거실, 뭐 휘장 이런 걸 막 쭉 둘러보더니 야, 너 출세했구나. 야, 너 왕이 되더니 말이야. 대단한데? 막 하면서 이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당시 이 초나라 사람들은 마늘 다자를 화자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섭위왕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섭에게서 이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초나라의 방언으로 화섭위왕이라는 말은 빈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벼락출세를 해가지고 그의 생활 태도가 매우 호사스럽게 변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진승의 옛 친구가 날이 갈수록 아주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진승의 옛날 일을 자꾸 떠벌리고 다닙니다. 야, 너 옛날에 코 질질 흘리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승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진왕 진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분이 이 머리도 나쁘고 좀 무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퍼뜨리고 다녔는데 대왕의 그 위신을 아주 깎아내리고 있어요.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진승은 자기 사람을 시켜서 그 절친이었던 옛 친구를 참수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진승의 그 친구 말고도 옛날에 오래전부터 같이 왔던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진승을 멀리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나도 저 진승한테 목숨을 잃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진왕 진승 곁에 그 옛날의 친구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친구 관계, 친구를 어떻게 여기고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승이 실패한 그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출세를 하기 위해서 또는 출세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과거 신분 중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부적합했다라는 것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친구인데 친구가 무지하다고 남 눈을 의식해서 친구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덮어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친구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렸을 때 친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진승은 자기 친구의 창피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친구의 목숨까지도 빼앗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실패 사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맹구조산이라고 술집에 개가 싸나오면 술이 쉰다라는 얘기죠. 술집에 개가 싸나가지고 술 먹고 오는 사람이 개가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즉 사나운 개 같은 간신배가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충신이 있어도 그들은 떠나간다. 그래서 나라, 예를 들면 뭐 왕이었다면 그 나라 국정을 제대로 시행해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구조산. 자, 진승이 세운 신복들 이야기 내용입니다. 진승이 자기 사람 중에서 주방이라는 사람을 중정에 임명합니다. 이 중정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친구 호모라는 사람을 사과에 임명합니다. 이 사과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러니 인사 담당, 감찰 담당, 끝발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자기 신하들을 내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진왕의 이 여러 장수들이 있죠. 이 장수들이 각 지방에 파견 나갔다가 임무를 완수하고 또 돌아와서 보고하고 뭐 이러는데 이 두 사람, 주방과 호무가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두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고 사소한 잘못도 꼬치꼬치 깨가지고 요란스럽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뭔가 진승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표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과 친하지 않은 자들은 사법관에 넘겨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또 자기들하고 아주 친하거나 뭐 좋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과장 포장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승의 여러 장수들은 이 두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오히려 진승, 진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박탈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왕 진승이 실패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진날의 2세 황제 호해가 그 밑에 환관 조거가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혼자 결정하고 황제에게는 바보로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 내지는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기업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밑에 신복이라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는데 어쩌면 이 신복들이 자기 위 주군을 위해서 아니면 상위자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앞가림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얘기입니다만 중국 당나라 때 태종 이세민은 위징이라는 사람을 직언을 할 수 있도록 왕에게 비난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해서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관정유라는 그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정유.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밑에 쓴소리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귀를 좁히는 게 아니라 귀를 더 넓히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맹주구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 사기 진섭세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마천이 매번 열전이나 얻은 부분에서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의견을 넣는데 이 진섭세가 편에서는 사마천의 의견이 빠져 있고 그 이웃 사람인 저선생, 저서손이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마천님의 말미에 몇 마디 합니다. 진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왕 진승은 이미 죽었지만 그가 파견한 제후나 장상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이것이 바로 진섭이 제일 먼저 진나라의 반대 깃발을 들고 거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천하 통일을 시킨 한고주 유방이 당연에 찾아가서 진섭의 묘에서 그 지역 30호의 민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진섭의 무덤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도록 해줬다라는 얘기를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에서 사마천의 직접적인 평가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섭세가를 통해서 민중의 힘, 그 다음에 부패 권력 내지는 부패 권력에 의존해서 지방을 통치하고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홍리들에 대한 어떤 본보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마천 사기 세가, 진섭세가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만화 속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사마천 사기, 만화로 읽는 사마천 사기입니다. 1편부터 7편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마천 사기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마천 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만화책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펼쳐보면 만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게 그려졌고, 그 안의 내용들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천 사기 역사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만화로 먼저 접근하시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세가에서 열전으로 또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